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이 전체 영역을 바탕화면에 그런다. 바탕화면. 자, 바탕화면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자그마한 띠 모두 이제 작업 표시줄이라고 그러죠, 여기. 요거. 요 띠 모양 생긴 거. 작업 표시줄.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단추, 시작 단추라고 합니다. 클릭. 그래서 오피스 제품을 설치했다,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 라고 하면 아마 목록에, 프로그램 목록, 앱 목록에, 어, 이가 또 없군요, 여기. 자, 혹시 요런 모양 보이세요? 요런 모양이 보이죠? 엑셀 2016의 모양이 보이시면 요거 쓰세요, 일단. 쓰시고, 어,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쓰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바탕화면에 방금 보셨던 요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서 하나 더 준비해 놓을게요. 자, 요 자리에. 네? 여러분, 바탕화면이 있어요? 없죠? 자, 이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실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 방법으로. 그 바탕화면에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다루시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군요. 엑셀이 처음이지 컴퓨터를 못 다루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 문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엑셀 파일을 부르는 명칭이 통합 문서라고 합니다. 엑셀 파일의 이름을 통합 문서. 여기를 새 통합 문서 클릭, 더블 클릭. 자, 여기 방금 엑셀 실행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료 따로 드릴 테니까. 그냥 화면 방금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 시작 단추 중에서 엑셀 2016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시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 다 세팅을 다음 시간에 해놓을게요. 자, 그다음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화면 상단에 통합문서 1 엑셀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요 영역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줄. 파일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여기를, 이게 기능이 뭔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용어를 씁니다는 정도만 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는 뭐 잘 알다시피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이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런 명령 실행할 수 있는 명령 단추, 명령 아이콘들이
여기에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개수나 제 개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자, 그래서 실행은 명령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명령 실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따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뽑고 어떻게 뭐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거고 그냥 그래서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구 모음이라는 용어는 아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명령 단추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 단추들의 모음. 네? 저하고 같이 않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개수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아, 어, 제가 여러분들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키보드, 마우스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연필로 펜으로 적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한 필기하는 걸 제가 뭘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그런 필기들은 제가 대신 해놨으니까 그거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 사각형 형태를 탭이라고 합니다. 탭. 저 특정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홈 탭이라고 됩니다. 그러면 회색 영역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저 경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요 구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이 회색 구조를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탭,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구분선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자그마한 영역들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글꼴 그룹, 맞춤 그룹. 그 안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명령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명령에도 형태적으로 역삼각 형태가 달린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걸 수업 중에 제가 목록 단추라고 표현할 거고요. 목록 단추. 이런 걸 클릭을 해서 명령 실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분 씨, 예분 씨, 혹시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 움직이는 거 동작 보이세요? 잘 신경 써야 보이는 거죠. 자, 일단 보인다 그러니까 저 뭐 크게 그거 없이 진행할게요. 일단은 잠깐만 좀 그죠? 자, 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보일 겁니다. 물론 제 사이즈가 창의 사이즈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이시는 요 사이즈, 요만큼의 영역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럽니다. 상태 표시줄. 물론 이런 이제 용어만 지금 전달해드리고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는 뭐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니까 일단 용어만. 일단 그 옆에 있는 게 자, 일단 회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마우스 포인터 같이다 대시면 기본이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고 계신 여기 그 옆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그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하나의 명령 단추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그런데 명령 단추들 중에 지금 배경이 회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도 보이고 지금 여기도 보이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건 뭐 그냥 기본 보기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일단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단추가 보일 건데 축소 단추라고 그럽니다. 아, 이 세 가지 이 앞에 있는 이 단추를 모아서 우리는 보기 전환 도구 모음이라고 저는 수업 중에 표기를 할게요. 보기 전환 도구 모음. 물론 여기 있는 표현은 제 마음대로 지어낸 건 아니고요. 커마 이것이나 뭐 엑셀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만든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니까 공식 명칭일 겁니다. 공식 명칭.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단추, 축소 단추에서 클릭해 보세요. 아, 그러면 화면 배율이 줄어들고 얼마까지? 10%까지. 자, 플러스 단추 클릭합니다. 계속 클릭하시거나 클릭 기장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아마 일정한 값이 되면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마 400%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그 가운데 부분에 뭔가 따라 사각형 막대 같은 게 따라다니죠. 짧은 막대가. 그거 거기다 포인트 맞춥니다.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맞춥니다. 그 짧은 막대에다가 요 짧은 막대를 슬라이스라고 그럽니다. 슬라이스. 그래서 클릭 드래그 방식으로 씁니다. 클릭 드래그. 갑 조정. 클릭 드래그. 자, 그 위에 있는 요거 수평 이동 막대 클릭 드래그 방식, 수직 이동 막대 클릭 드래그 방식, 화면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비단 뭐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 막대, 막대 단추, 막대 위아래 상하 좌우에 있는 단추. 그래서 막대는 크게 움직인다면 단추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다음 흰색 바탕에 회색 선들이 이렇게 꺼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회색 선들이. 이 회색 선을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눈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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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금선에서 나타나 있는 자그마한 흰색 사각형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셀. 자,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흰색 십자가 포인트, 요 포인트일 때 클릭을 해서 셀을 선택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물론 방향키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표현이 이동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그때 초록색 테두리가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셀을 선택하실 때마다 이 초록색 테두리를 셀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포인트. 네? 초록색 테두리. 자, 그다음 한 개의 셀, 두 개 이상의 셀, 마우스 드래그 선택. 뭐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뭐 선택하는 방법은 요걸 우리는 셀 범위라고 그러는데 크말 시험에서는 셀 범위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영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역. 셀 범위라는 이름 대신에 영역. 자, 그러면 인접해 있는 방금처럼 드래그를 해서 인접해 있는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 아마 이거 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자 처음부터 키보드 키를 누르지 마시고요.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시프트 키를 누릅니다. 누르고 또 다른 셀을 클릭합니다. 이게 방금 마우스 드래그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 해제는 아무것이나 클릭. 이메일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합니다. 혹시 진행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그게 수업 전체에 아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하나 못 한다고 해서 따로 체크해 두시든지 바로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줄 수도 있고요.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따로 질문하세요. 혹시 놓친 게 있으시면 제가 보통 최소 두 번 정도는 보여드리거든요. 자, 그다음 자 선택을 하실 때 드문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키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누른 상태에서 이메일 셀을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요 사항을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키,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누르시고. 자, 그다음 상단에 보시면 회색 영역이 이렇게 보일 건데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는 회색 영역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걸 우리는 열머리걸이라고 그럽니다. 열머리걸.
그리고 열머리끌 영역에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가는 화살표 모양의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저 포인트의 이름을 선택기라고 합니다. 선택기.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 칸을 선택하는데 뭐야 일명 엑셀에서는 이 칸을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열. 열. 그래서 여러 개 열을 선택할 때 마우스 드래그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Shift 키. 그다음 드문드문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저장. 자,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겠다. 파일 탭에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파일 탭에 자, 저장. 처음에 이름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걸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저장을 이용하시든지 저장, 다른 이름을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 문서 폴더 아래에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하나 주시고 통합 문서라는 용어만 보세요. 통합 문서 엑셀 파일입니다. 요것만 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특정한 이름을 주고 문서 폴더에 저장하겠다. 그럼 저장하시면 여기 파일 이름이 이제 제대로 된 파일 이름이 사용자가 부여한 파일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요렇게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왼쪽 편에 회색 영역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 자, 여기를 회색 영역. 여기에 특징이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1년 번호라고 그럽니다.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1년 번호. 이 용어 기억하세요. 내일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를 이 회색 영역을 행머리끌이라고 그러고요. 행머리끌 위에 포인트를 가져 주시면 검정색 화살표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포인트의 이름을 선택기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일명 이제 줄이라고 그러죠. 줄. 엑셀에서는 행이라고 합니다. 행. 뭐 여기도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하고 싶다. 마우스 드래그 동작 쓰시면 되고요. 어디서 행머리끌 영역에서. 네? 그다음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 그다음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고 싶거든요.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생각을 하나 해보시면, 우리가 행과 열을 선택을 하실 때, 왜 마우스 드래그 동작은 쓰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화면을 축소시킬 때 어디까지 축소를 시키냐? 10%를 축소를, 10%까지 축소를 시켰거든요. 배율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니요. 시트상의 셀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행이나 이런 선택을 하실 때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장소에서 음? 약속된 장소에서 행머리끌, 열머리끌에서 행과 열을 선택을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트상에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할 때도 뭔가 약속된 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교차하는 요 부분을 모두 선택 단추라고 합니다. 모두 선택 단추. 클릭을 하시면 화면상에 다 보이진 않지만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영역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시트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시트. 그리고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영문으로 시트 1이라고. 그리고 이 시트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요 구조, 요 부분, 사각형 구조, 요걸 시트 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트 이동 단추는
앞에 있는 요건데, 요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을 열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워크시트라는 용어도 그때 가서. 일단 지금은 패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트들이 다 모이면, 이런 시트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엑셀 파일이 되겠죠. 시트가 한 개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시트들이 다 모여서 모든 시트를 엑셀 파일이라 부를 수 있겠네요. 엑셀 파일을 부르는 공식 명칭 통합문서라 그러고 실제 시험에서는 공식 명칭을 씁니다. 엑셀 파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공식 명칭 통합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엑셀 파일, 기본 엑셀 파일의 형식을 기호로 표시하라 그러면 XLXX라고 표기를 합니다. 엑셀 파일의 기본 형식이 XLXX. 그러면 통합문서니까 셀상의 이런 자료들, 이런 데이터들, 셀상에 있는 내용물들 도 있지만 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것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그림 같은, 그다음에 도형 같은 것. 자, 또 차트가 무슨 구조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차트 같은 것들을 수업 중에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그림 개체, 도형 개체, 차트 개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엑셀 프로그램, 자, 엑셀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이런 내용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예? 아래 한글 프로그램 아시죠? 그럼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슨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죠? 아래 한글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엑셀의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엑셀 지금 오늘 이제 수업 첫 시간이니까 어디 가서 엑셀을 배운다라고 아직 소문은 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뭘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실력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엑셀 프로그램이 많은 프로그램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딱 그. 계산 프로그램을 영어 단어로 옮기면 스프레드시트라고 옮깁니다. 즉, 계산 프로그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아마. 거의 시장의 99.9%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계산 프로그램. 왜냐하면 MS에서 자기네들이 다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산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가 엑셀 프로그램이다. 계산 프로그램을 번역하면 스프레드시트다. 이게 이제 이런 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혹시 워드 프로세서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거 한글로 번역하면 뭐죠? 문서 편집 프로그램, 문서 편집기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 문서 편집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가 뭐죠? 아래 한글, MS 워드. 됐죠? 그러면 자, 오늘 혹시 저 2022년 8월 18일 오후 7시 10분 이후 10분경에 저를 만났죠. 오늘. 그 이후에 혹시 저한테서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섭섭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로 한 서너 번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저 혼자의 생각인가요? 응?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수업에 집중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저 잔소리 할 겁니다. 수업 중에 딴거 하고 계시면. 열심히 하러 왔는데 집에 가야 될 시간에 서글프게 여기 앉아 계신데 그 열심히 안 한다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저 못, 열심히 안 하면 정말 잔소리 할 겁니다.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왜요? 안 할 것 같죠?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할 겁니다, 정말. 시험 과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안 했다고요. 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요.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생각했잖아요. 시험 과목이 엑셀이 아니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스프레드시트 실무로 스프레드시트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시험 과목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되니까 시험 과목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아, 이 스프레드시트가 뭐라고요? 계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엑셀 프로그램을 우리는 배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곧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잠깐만. 필기 같은 거 안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보통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이런 명령들의 모음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고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명령들을 실행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어쨌든 엑셀 프로그램에서 리본 메뉴상에 있는 명령 단추를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 그다음 이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 뭐 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기 시작하죠. 요런 메뉴를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공식 명칭. 단축 메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시험의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메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형태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그 바로가기 메뉴 위나 아래쪽에 요런 형태가 보일 겁니다. 요걸 미니 도구모음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아마 나중에 어떤 기능에서 사용하게 될 거니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하는 기능인지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미니 도구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형태. 자,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는 것도 이제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하죠? 키의 조합으로만 일을 다 보려는 경향들이 생겨나죠. 일명 단축키. 단축키가 공식 명칭은 아니고 시험에서의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자격증 시험 보러, 실기 시험 보러 가시는데 단축키 모르면 불합격인가요? 단축키를 모르면, 바로가기 키를 모르면 불합격이냐? 응? 아니요. 시험은 단축키 몰라도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면 뭐 불합격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게 알든 모르든. 다만 몇 초 동안의 시간적 여유는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 다만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좀 편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아마 좀 단축키를 하루아침에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수업 중에 물어볼 건데, 한 실기 수업을 하는 동안에 한 10개 정도 외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하면 10개 정도. 그 중에 절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복사 붙여넣기 알고 계시죠? 컨트롤 컨트롤 이거 좀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명령 취소라는 것도 아시죠? 컨트롤 Z. 여기 있는 이거. 요 모양. 다시 실행, 컨트롤 Y. 뭐 이거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은데 어쨌든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Z 명령 취소. 저장이라는 단축키도 알고 계시죠? 방금 저장하셨잖아요. 명령 단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장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 단축키가 컨트롤 S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뭐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좀 외우도록 노력하시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하루아침에 단축키는 외울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배우셨을 때 오늘 배웠습니다. 그 다음날 누가 물어보는데 복사 그러니까 컨트롤 C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다 그러면 저 할 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며칠 좀 걸렸을 거라고요. 계속 물어보고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축키는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외우지 못하고 있는 단축키가 있다면 제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일명이 주어지고 내용이 수정 편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이 내용이 저장이 되겠죠. 자, 저장을 해보셨다면 이제 파일을 열어야 되겠네요. 자, 파일 탭에 열기 따라오세요. 특정 파일 하나 열 겁니다. 찾아보기. 지금 앉으신 자리에 문서 폴드에 제가 화목 크말 2급이라는 폴드를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다 보이시죠? 수업자, 혹시나 또 다른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세팅해 놓을 테니까 자리에 수업 자료가 없다.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강의장에 있는 동안에 제가 고생을 할 테니까. 여러분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크말 2급 폴드명 더블 클릭. 그다음에 이론 폴더라는 게 보일 겁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파일을 여는 경로가 화면에 보이니까 혹시 놓치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 따라오시고 그래도 못하겠다. 절 부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손만 드세요. 자, 그다음에 그 파일 이름 중에 아마 맨 아래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 기능 정리라고 하는 파일명이 보일 겁니다. 찾았습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아니면 선택 열기. 자, 방금 보셨던 화면상에서 보셨던 내용물들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다 보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리지 못한 용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시트 이동 단추라는 게 있다고 했죠.
아이고. 자, 이제 초록 색깔로 나타나네요. 자, 명령 단추에 이렇게 밝게 나타나 있지 않고 회색깔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요 이렇게 옅은 회색깔로 나타나면. 근데 지금 여기 옅은 회색깔로 나타난 단추 보이시죠, 이거? 예? 이거 초록 색깔이죠. 이건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클릭하면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 시트의 개수가 많을 때 시트 이동 단추,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동.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시트가 화면에 보이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시트 이름을 클릭. 그럼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죠. 예? 요걸 왜 우리가 이 시트를 클릭했죠? 우리가 이 시트를 클릭한 이유는 제가 하라고 해서 시트 클릭하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엑셀 작업을 하려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색깔이 다르잖아요. 선택해 놓은 시트를 워크 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트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중에 내가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시트는 한 개가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두 개 이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개, 이건 안 가르칠게요. 경우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게 나타났다. 이건 내가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시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또 그 시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설명 다 드렸고. 자,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그러면 시트의 이름을 줘서 각각의 시트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셀들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는 셀의 이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각각의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셀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셀 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 주소. 자, 셀 주소는 어떻게 읽냐면 열머리 거를 읽고요. 지금 제 화면 기준입니다. G 행머리 거를 있습니다. G15 이렇게 있습니다. G15 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화면에 G15라는 문구가 보이세요? 한 분만 찾았어요? 다른 분들은? G15라는 문구가 보이세요, 화면에? 소리 집중 안 하시죠, 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셀의 주소를 표시해주는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자, 이름 상자는 용어 체크하시고요. 그 옆에 있는 요 흰색 사각형, 그 옆에 있는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구조. 그래서 표기를 할 때도 열머리 글을 표기를 하고 행머리 글을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할 때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범위는 어떻게 이제 표시를 할 것이냐.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때 콜론이라는 거 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그래서 A1 셀부터 B 셀까지. 그래서 이런 셀 범위의 표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다 쭉 용어들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자, 오른쪽 데이터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엑셀은 방금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계산 프로그램. 그러면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더하기를 하고 싶다. 그럼 숫자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셀상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노란색 이런 표식이 나타나시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고 혹시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요 노란색 띠도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설명 다 드릴게요. 자,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초록색 테두리 셀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셀에다가 내용 입력, 필요한 자료 입력. 자, 셀상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 작업 완료. 엔터. 자, 입력되어져 있는 이 자료를 수정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자, 수정하는 방법 몇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자료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기본인 것 같죠. 그 다음에 F2번 키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F2번 키. 그러면 셀의 데이터 끝부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고 필요한 작업들을 하시는데 저는 내용을 더 추가하죠. 그래서 수정 편집 작업이 끝났습니다. 엑셀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말고 다른 건 없냐고요?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셀 포인트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수정 편집할 데이터 위에 포인트를 두시고 더블 클릭, 닫아.
그러면 커서 뒤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무슨 키? 딜리트 키. 앞에 있는 걸 지우고 싶다. 무슨 키? 리듬을 안 맞춰주시지 아무튼. 백스페이스. 응? 됐어요? 그 다음, 지우지 말아야 될 자료. 자, 처음에 더블 클릭 동작을 쓸 때, 들어왔을 때에 있던 데이터가 뭐였죠? 제 화면 기준. 가나다라마였죠.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업을 취소한다고 해서 ES시키. 보통 이제 기능 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ES시키. ES시키. 그러면 지금 방금 들어와서 수정 편집하고 있던 내용의 단계가 이 단계였죠. 이전 단계가. 이렇게. 그 다음, 데이터를 지워야 되겠다. 전체 데이터를. 그러면 셀을 선택하시고 지운다는 키가 뭐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딜리트 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 수정,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당연히 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상자 옆에 있던 수식 입력줄에다가 마우스 클릭, 포인트 클릭.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럼 내용 작업이잖아요. 내용 입력. 작업 완료. 수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선택, 수식 입력줄 클릭, 그리고 뭐 내용 수정. 이런 내용 수정하면 안 되네요. 그럼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현 작업 취소, ES시키. 치우는 거, 딜리트 키. 됐죠?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방금 작업 완료, 엔터 친다 그랬잖아요. 요게 아마 셀을 이동하실 때 100번, 이동이 100번이라면 아마 엔터를 쳐서 이동하는 게 90번쯤 될 겁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냐면 탭 키를 쳐서 이동합니다. 탭. 그러면 이건 입력 완료 오른쪽으로 이동입니다. 작업 완료 이런 쪽으로 이동. 됐어요? 그러면 위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혹시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입력하시고 패스워드 입력 나눠 넘어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고 계십니까? 마우스 클릭? 탭, 탭키 쓰고 계세요? 탭. 그러면 패스워드 입력하려고 딱 보니 아이디가 잘못 입력되어졌네요. 그때는 어떻게 넘어가고 계시죠? 마우스로 클릭. 자,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 방향은 무조건 Shift 키를 씁니다. Shift 탭입니다. 됐습니까? Shift 탭. 그러면 여기서 방금 뭐라 했죠? 방향성에 있어서 Shift 탭은 반대 방향이라 했죠. 그러면 Enter.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Enter 치면 위로 가겠죠. 탭을 치면 오른쪽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겠죠. 반대방. 단축키를 무작정 그렇게 무식하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잘 보면 규칙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Shift 키만 아시면 반대 방향이구나라는 걸 이제 익혔겠죠. 그래서 그걸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네이버 로그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다음 엑셀을 조금이라도 하고 오신 분이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엑셀을 배우실 때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듣지는 못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엑셀은 아까 방금 작업 완료가 되면 엔터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엔터 딱 치는 순간 셀 포인트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합니다, 이 녀석이. 뭘 하냐면 셀에 어떤 데이터 종류가 입력되어져 있는지를 무조건 판단합니다, 이 녀석은.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입력했던 자료가 이런 자료를 입력을 했잖아요.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죠. 그러면 셀 포인트가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이 셀에 또 같이 함께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무조건 예외 없이. 뭐, 첫 시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 종류.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그냥 귀에 안 담아두셔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그러면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문자라는 건 한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더 있죠? 영문자도 있죠, 영문자. 영문자는 소문자도 있을 거고, 대문자도 있겠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엑셀이 셀 포인트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문자라 그러면, 뭐 키울까요? 아, 이게 많이 키우나 보다. 자, 우리가 문자라 그러면, 뭐 이런 거 말고 또 뭔가 키보드상에 보면 가로 열고, 쉼표, 마침표, 뭐 마이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 키보드에서 가장 큰 키가 뭐가 있죠? 가장 긴 키, 스페이스바. 문서 작업할 때 띄워쓰기 하는 키. 그걸 여기서는 공백 문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스페이스, 공백 문자라고 합니다. 공백 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자 데이터입니다. 이건 공백. 자, 그러면 엑셀이 또 관리하는 데이터 문자니까 이제 반대급부는 이제 숫자라는 게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숫자의 형태는 소수점이 없는 이런 정수의 형태. 아, 엔터 치면 이 셀에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뭐 실수 형태의 숫자. 엔터 치면 숫자 데이터가 이 셀에 있구나.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숫자로 생각하는 녀석에 보통 많이, 생활에서 많이 쓰는 형태 중에 숫자로 많이 쓰는 형태가 뭐가 있죠? 백분율, 12.75%, 뭐 이런, 뭐, 백분율. 또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100 곱하기 12.75% 하면 계산하시잖아요. 그럼 저거 숫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 엑셀이 또 다 관리하는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가 있고 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는 우리 생활에서 연, 월, 일로 쓰잖아요. 그러면 엑셀도 그걸 이제 컴퓨터라는 녀석은 어쨌든 엑셀 컴퓨터라는 녀석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과 좀 다른데요. 물론 그렇죠. 뭐 저보다 머리 뛰어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생각을 이 녀석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찌됐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유추해 보건데 날짜라는 것 연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도 연월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날짜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월일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대시를 넣어서 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 셀에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판단 내리고요. 잘 기억하세요. 자, 시간은 시분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2시 땡땡 24분 땡땡 48초 엔터.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구나. 자, 시간 데이터는 세 개의 영역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두 개의 영역으로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2시 24분 엔터 치면 초는 안 보이죠. 초는 00초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24시간제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되게 불편하죠. 근데 12시간제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24시간제로 받아들입니다. 엑셀이. 그 다음, 그래서 엔터 치면 문자, 숫자, 날짜, 시간, 시간 데이터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엑셀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어떤 녀석 두 개만 뽑아서 그 녀석들이 원래 문자에 있었던 녀석인데 따로 뽑아서 제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엑셀 프로그램 사용이 처음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죠? 어,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보통 멘트가 뭐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예, 아니오입니다. 예, 아니요. 그죠? 엑셀에서 긍정적인 답변, 예, 예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tru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내용, 아니요, no에 해당되는 엑셀 데이터, false라고 합니다. false. 그래서 요 두 개의 데이터는 따로 뽑아서 논리 데이터라고 분류를 해서
제 수업 시간에는 엑셀 데이터의 종류는 관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로 구분한다. 그다음 형태적인 특징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문자는 왼쪽으로 일단 꾸미지 않으면 왼쪽에 치우쳐져서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 숫자와 날짜와 시간은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나타나고요. 논리 데이터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뭐 그런 특징이 보인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여기 하나 비어 있잖아요. 왜 비어놨겠습니까? 하나 필요하니까 비어놨겠죠. 4 곱하기 에스테릭 A 대문자 A 마이너스 100이니다. 자, 엔터 칠 겁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이셀에 엑셀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여러분들도 엑셀 생각과 같아야 됩니다. 앞으로. 엔터 치면 데이터의 종류는 빨리 찍으세요. 1번 문자, 2번 숫자, 3 날짜, 4번 시간, 5 논리. 오지선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행에다가 왜 적어 놓았을까요? 문자니까 적어 놓았겠죠, 뭐. 자, 일단 형태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요만큼 분명히 문자 형태죠. 요건 숫자 형태죠. 엔터 치면 문자 데이터 취급합니다. 문자 형태와 숫자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문자 데이터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수준을 좀 높여봅시다. 이건 이 행이 적어놨으니까 날짜겠죠? 라고 하면 제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여러분 달력에 12월 32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도 그러면 컴퓨터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아까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저걸 날짜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엑셀도 저걸 날짜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뭘로 생각합니까? 아시죠? 문자죠. 숫자와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결합이 되면 무슨 데이터? 문자 데이터 취급합니다. 숫자는 소수점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이걸 어디 가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숫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받아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 이걸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보고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숫자 형태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사실 내리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거 문자입니다 문자.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셀에, 한 개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냥 셀을 빠져나오잖아요. 네? 셀을 빠져나오죠. 자,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자, 저는 F2번 키 누를게요. 수정 상태에 가서. 자, 줄을, 이 한 개의 셀 안에서 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왼쪽 Alt 키를 누르시고, 왼쪽 Alt 키입니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줄이 바뀝니다. 또 줄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요? 왼쪽 Alt 키를 누르시고 엔터 키를 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시면 엔터. 자, 셀에 001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셀에 001. 자, 그러면 입력하면 되죠. 뭐.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 엑셀이 어떻게 이걸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001 그러면 지금 숫자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엑셀 입장에서 지금 숫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엔터 치면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정수값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40한 중반쯤 넘어간 나이에 동안에.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한다고 일로 0을 떼버리고. 근데 내가 표기하고 싶은 방법은 뭐였다고 사용자가? 001로 표시하고 싶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호따옴표를 이렇게 붙입니다. 호따옴표. 그리고 00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호따옴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약속된 기호입니다. 우리가 그 일명 이제 코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약속된 기호. 이 녀석이 무슨 약속된 기호냐고요? 이후에 입력하는 녀석은 다 문자 데이터 취급하겠다. 하면 있는 입력한 그대로 표시하겠다.
자, 그 다음. 엑셀 작업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셀 좌측 상단에 초록색 쐐기 모양의 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게 나타나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니까 셀을 딱 선택하니까 이런 표식이 딱 나타나니까 뭔가 큰 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요게 나타나는 이유는 초록색 쐐기 모양의 삼각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 표식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는 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될 수도 있긴 한데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거. 지금은 제가 의도한 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건 출력되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인쇄할 때. 자, 그다음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 표시, 당구장 표시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한글 자음 기역부터 시역까지 쌍자음 기역부터 쌍시역까지 총 19개의 한글 자음에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나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들을 할당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글 자음 하나만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을 위해서. 한글 자음 미음 입력. 그리고 블럭이 깜빡깜빡거립니다. 한자 키를 누릅니다. 한자 키는 키보드에 따라서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블럭이 이렇게 블럭이 깜빡깜빡거리지 않는다고요? 이렇다고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고요? 그러면 미음자를 지우든지 어찌됐든 미음자를 다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블럭이 깜빡깜빡거려야 됩니다. 커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참고 표시. 클릭. 자, 한 번 더 할게요. 한 가지 하면 한자 키. 그래서 필요한 기호들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찾아 쓰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최근에 나왔던 게 하트 모양이 아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서가 셀 안에서 깜빡깜빡거린다. 작업이 끝났다. 엔터. 자, 그 다음 한자 입력하는 방법. 자, 요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셀에 저하고 똑같은 셀 아니라 상관없다. 그냥 이미 셀에 한국이라고 한자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은 한이라고 하는 한글을 한자 입력하시고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서가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블럭이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한국이랑 한자는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시면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국. 저도 한자 잘 모릅니다. 국.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고. 그리고 커서가 안에 셀 안에 깜빡깜빡거린다. 그럼 내용 작업이 끝났다. 엔터. 자, 방금 저 한자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러면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할 때 솔직히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 한자 입력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셀에 단어를 입력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 단어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단어 선택 드래그해서 그리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낭패를 좀 덜 보겠죠. 한자 목록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한자로만 표시할 것이냐? 한자 한글 병행해서 표시할 것이냐? 크말 시험은 한자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변환. 그리고 작업이 끝났네. 엔터. 자, 잠깐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방금 여기서 엔터 쳤나요? 응? 이 셀에서 엔터 쳤어요. 응? 엑셀에 엔터 치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불과 5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엔터 치면 뭐 한다고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꾸 이야기할 겁니다. 귀에 피날 정도로. 왜냐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엑셀 배우시는데 여러분 고생하신 만큼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릴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정말 제가 가르침 좀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엑셀 어디 가서 또 함수 배우러 또 어디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정말. 시간 지나면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니까. 자, 일단은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방금 여기서 엔터 쳤잖아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면서.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오케이, 5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이거 아닌가요? 딱 형태적으로 보더라도. 그럼 여기서 엔터 쳤나요? 또 여기서 엔터 쳤나요? 데이터의 종류는. 여기서 엔터 쳤나요? 데이터의 종류는. 한자도 문자 아닌가요? 문자. 아,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자,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계산 작업 1. 자, 시트 기본 작업 1-1이고요. 교재 1권 교재 24페이지. 자, 지금부터 5분 드릴게요. 정확하게 출제 유형 1번입니다. 24페이지 메뉴에 있는 위치, 오타 없이 입력을 하세요. 5분 정도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습하세요 해갖고 뭐 확인하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용히 손 드시면 제가 갈게요. 저 여기 성인들이라 20살 넘은 성인들이라 그런 거 체크 안 합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쳐다본다고 제가 쳐다본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둘이 본인들이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시고. 저 말하는 사이에 한 2분 지난 것 같은데 1분 30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저장하세요. 컨트롤 S. 저장하세요. 거기까지 저장하세요. 뭐 시간 더 드린다고 뭐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타이핑 실력이 그 정도 속도가 늦은 건 아니거든요. 문서 작업할 때 타이핑 속도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잘 안 되냐고요. 여기 시험에 맞는 타이핑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제 주는 건데 시간은 너무 오래 잡아먹죠. 자, 5분이잖아요. 40분 중에 5분이라니까요. 다른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지금은 나오는 그 양이 좀 적습니다, 지금은. 양이 적으니까 뭐한 3분 정도 선에서 아마 진행이 다 될 것 같고요. 다만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출제 유형 2, 3, 4, 5 숙제 내드리니까 복습들 하시고요. 해보시고 오늘 내일 수업 있으니까 안 되시면 주말에 좀 연습을 하시고 그래도 더 그 연습할 자료가 필요하다. 교재 2권에 보시면 타이핑 연습하는 자료들 그 문제 보면 다 있습니다. 그거 연습을 하시고요. 자, 지금은 시험에 맞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덜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거. 그다음 이건 앞으로 엑셀 기능을 배울 건데 엑셀 기능 전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능은. 네?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혹시나 이 자료에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 기능 중에 콤마를 넣는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쓰실 필요 없이 입력할 때 이렇게 콤마를 넣으시면 된다고요. 입력할 때 그냥 엑셀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또 다른 이야기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저희들 자료는 다 세로 방향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아마 입력을 다 하지 않았을까. 가로 방향으로 하셨다 그러면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성격이 같은 것도 입력하는 거는 하나의 요령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자 문자 데이터 원래는 이 자료가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 화면 잠깐 보세요. 원래는 자료 입력하라고 사이즈를 요렇게 원래 줘야 됩니다. 요렇게 줘야 된다고 사이즈를. 근데 지금 사이즈가 여러분들 입력한 사이즈가 안 맞죠? 그래서 엑셀 좀 아시는 분은 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문제는 열력이 조정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불편하다고 그걸 함부로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력을 조정하신 분이 있을 건데, 자, 일단 열력을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문자 데이터는 오른쪽에 내용이 있으면, 자,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화면을 침범합니다. 문자 데이터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가려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열너비를 우리가 이거 셀의 크기라 해서 열너비와 획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방법은 일단 속성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포인트 둡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요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아니면 자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자, 제 화면 보세요. 두시고 더블 클릭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자기가 맞춰줍니다. 자동 맞춤이라고 됩니다. 알아서 맞춰준다는 기준은 그 열의 가장 긴 데이터 있죠. 거기에 맞춰줍니다. 요건 행 높이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 나중에 다시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동작 써보실래요? 행 높이 자동 맞춤. 자, 저장.